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전일미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주말 라이브 때나 그리고 어제 시황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경제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상당 부분 상승폭을 확대시키며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시간 외에 5% 정도의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장 중간에 나스닥 선물이 이제 플러스 0.36%까지 가던 상황 속에서 잠시 밀렸는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 뭐 또 이 부분 폐쇄 조치가 나오면서 이러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사실 그렇게 나쁘게 나오는 지표가 대부분 없을 거라는 부분을 미리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중국 오늘 나왔던 중국 제조업 PMI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마이크론 가이던스도 뭐 이 정도면 오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뭐 내일 있죠. 내일은 한국 수출입 발표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전분기 기저 효과로 인해서 상승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제조 PMI 또한 크게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인 시작을 일단은 방어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주는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은 반등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헤드앤숄더를 막 만들어 가고 있는 구조 속에서 박스권에 갇혀버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때, 그리고 떨어지면서 반등할 때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은 지속 하락을 해버리고 새로운 섹터로의 돈이 쏠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빠른 순환매에 동참을 하게끔 시장이 자꾸 만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말 그대로 지금 구간에서 스윙 투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스윙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준비된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참여하면 이 변동성을 먹고 살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시장이 녹록지 않은 흐름이 좀 연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 관점으로 보고, 특히 이제 수익 매매 관점에서죠. 수익 매매 관점에서 상당히 보수적 관점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테마가 장중에 수시로 바뀌고요. 뉴스가 수시로 종목을 들었다 놨다 하는 어렵고 애매한 구간입니다. 뭐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고 바로 따라가면 바로 어떻게 보면 매물 폭탄을 맞고 피레침이 나오는 그러한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뭐 주의하시면서 시장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전일미 증시부터 하나하나 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지표 호조로 인한 반등이 크게 나왔고요. 시간 외에 마이크론이 호실적 이슈로 대략 이슈로 마켓워치 렉이 좀 걸렸네요. 이걸로 보면 안 되겠다. 마켓워치 보면 대략 5점 몇 프로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도 반도체 장비를 할 것인가, 5G 종목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사실 5G를 좀 들어갔다가 좀 재미를 못 봤는데요. 반도체 쪽을 했으면 오늘 굉장히 좋았을 법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로 5G를 들어갔고, 마이크론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가 주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중 분쟁의 소재가 이제 오전에 또 나왔죠. 미국에서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을 하고, 홍콩 또한 미국인의 비자 발급 제한을 하는 등 서로 간에 이제 이
리스크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의 아주 상수, 즉 자주 나오는 악재성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으로는 크게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유독 국내 증시만 갭 상승하고 크게 밀렸어요. 줄줄줄 흐르는 변동성 장세가 출현을 했는데, 특히 이제 오전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강력한 수급으로 인해서 반등을 하고, 이제 한한령 해제 분위기로 화장품 섹터의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의 오전 프로그램 매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이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떨어지는 칼날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즉 제약바이오 상위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지금 고점에서 떨어지는 종목들을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등의 강도가 너무 약해요.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그 전에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막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반등을 하면 또 물리고, 즉 눌림목에 잡아서 반등할 때 팔아버리고 그 팔아버린 물량을 뭔가 잡기 때문에 매물을 쌓아가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코스피가 종가의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반기말 리밸런싱 부분으로도 보여지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갭을 띄운 다음에 장 종료 직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외국인에서 폭발적인 매도가 좀 일어났어요. 대략 동시호가 전에 3,500억 정도를 던지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물량에서는 부담이 되었다 정도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언제 매수하면 되겠냐 하는데, 곧 있으면은 날짜가 발표가 돼요. 잠정 실적을 언제 발표할 건지 대략적인 실적 발표 일정이 잡히면 제가 봤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현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윙보다는 보수 관점으로 보고 대응해야 되고, 가급적 종목 압축이 좀 필요해요. 즉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를 좀 줄여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잘 가지 못하는 종목이 반등했을 때는 철저하게 좀 잘라주고, 그래야만 지금 테마가 급격하게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 보면 특히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중국 돼지 독감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체시스가 시간에 상한가를 갖고 이글벳 25%, 뭐 시간에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우진 BNG도 22%대, 한일사료 등 시간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뭐 6개 이런 쪽도 같이 봐야 되겠죠. 현재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심상치 않다가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엄청난 테마를 또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큰 테마이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관찰 필요한 것 같고요. 반대로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개별 관광객에 한해서,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을 풀어주는 게 한한령 해제입니다. 근데 이제 단체 관광객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개별 관광객에 한해서 뭐 쿠폰을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보다는 반등 시 비중 축소가 좋을 듯 해요. 저도 사실 아모레퍼시픽을 리뷰를 했었고, 저도 실제로 들어갔고요. 오늘 반등할 때 손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고, 굉장히 이 종목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었고요. 종목 선정의 실패였다라고 인정하고, 최근 계속 반등 시 매도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운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네, 운이 갑작스럽게 도와줘서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와서 시장에서 급등을 해준 것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좀 비중을 줄여 나갔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이쪽 섹터가 주도주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마무리하죠. 오늘 시장을 보면 상승 종목 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상당히 또 많은 시장이었고요. 시장 하락 대비해서 상승 종목 수는 또 월등히 많았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잘 나가던 주도주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네, 하루였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좋아 보이지만은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가 못 갔던 뭐 섹터들의 종목군들, 저가 종목군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0.4% 상승, 코스피도 0.7% 상승. 그 외 국가들 전부 나쁘지 않은 흐름 보였는데 사실 음봉으로 떨어진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이제 여전히 주의해야 될 거는 신용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나 고객 예탁금 또한 50조, 네, 이해 또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 증가 추세만 이어진다면 아직까지는 신용은 버틸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또 반대로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종목 보죠.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대형주 먼저 조금 봐보죠.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리밸런싱 부분도 있고 막판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대량으로 던져서 좀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다 할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동시효과에 좀 던졌어요. 그러면서 종목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 가이던스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은 사실 D램 부분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휴대폰 부분만 살아난다면 네,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오늘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밀렸죠. 일단은 종목분들이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기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섹터도 삼성 SDI도 박스권에 들어가 버렸으니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서 매매입니다. 지금은 매매하기가 어렵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권에서 이렇게 있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요. 반대로 오늘 대표적인 거죠.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이 장중에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장중에 20%까지 좀 급등하고,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라는 이슈가 나왔다가 뭐 아니다라고, 무관하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떨어지고 계속 이런 흐름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아모레지를 들고 있었고, 아모레지를 일단은 이 윗구간에서 네, 물량을 많이 줄였어요. 제가 저는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네, 거의 대부분 물량을 다 청산을 하고 아주 극소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극소량만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반등하면 다 매도해버릴 생각이고요. 굉장히 좀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의미 있는 네,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게 녹여가서 이거를 풀어갈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의 위치는 분명 바닥인데, 순환매가 강하게 돌아주기를 좀 바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일단 계속 이제 아모레지나 이런 부분에서 매일매일 리뷰를 해 왔기 때문에 순환매만 기다렸었습니다, 사실. 자,
수소차 볼게요. 내일은 수소차 일정이 이제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JNK 히터 이거는 개인적인 물량이고요. 스윙 종목으로는 매도를 못했고 이제 어제부터 끌고 왔던 단기 물량은 이제 매도를 하고 종가의 SP어셀로 좀 갈아탔습니다. 이거고 그다음에 스윙은 한국투자증권 계좌라 이게 마킹이 없어서 JNK 히터가 저희가 익절을 8,000원을 잡고 좀 있었어요. 오늘 8,000원을 익절가로 잡고 있어가지고 익절이 돼버렸습니다. 익절이 돼서 JNK 히터는 없고 오늘 S퓨어셀을 퓨어셀로 갈아탔는데요. 일단 대장주기 때문에 대장주고 전략은 단일가 3일날 마지막에 잡겠다였고 사실 2시 타임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굉장히 높게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사실 시장이 밀리는데도 올라가는 또 이런 모습이 네, 쉽게 높은 자리에 있는 좋은 종목은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일은 수소차 종목은 에스퓨어셀 하나로 좀 압축해서 봐볼 생각입니다. 뭐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7월 1일을 기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7월 1일이 끝나면 또 기대감 소멸로 잠시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종목의 실적이 되고 뭐 실질적으로 뭔가가 발생을 한다면 다시 2차 전지처럼 다시 한번 파동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이벤트는 내일까지 내일까지 끝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SKC 오늘도 매도 관점을 좀 이제는 서서히 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지금 계속 시작이 안 좋다면 반등하면 이것도 매도를 해버릴 것 같고요. W게임즈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어제 이날 원래 매도 타점을 81,000원을 잡고 이날 매수를 했는데 매도가 200원 차로 안 돼서 오늘 매수가를 낮춰서 전량 매도를 했고요. W게임즈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종목 수를 좀 줄이려고 매도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대하TI도 오늘 반등할 때 8,300원 구간에서 좀 매도를 좀 하고요. 이제 나머지 물량은 좀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뭐 경협주 또한 지금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충분히 조만간 반등이 크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원익 IPS는 오늘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일 시가에 매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꺾고 올라가면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 지수랑 같이 밀리면 수익을 까먹기 때문에 익절 계획을 잡고 보고요. 넥슨GT 리뷰만 하고 지금 매매를 못하고 있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도 굉장히 좋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5일선 타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장중에 급락을 해서 11선을 터치한다. 매수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넥슨GT는 무지하게 좋은 것 같고요. 에이스테크도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이제 얘가 빠지겠죠. 5일선의 근처에서 매수를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네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어요. 주도주 안에 있고 얘가 5일선을 타치를 하면 강력 매수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강력한 매수 5일선에 닿으면 강력하게 그냥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얘도 이제 조정 기다려야 되고요. KMW 뭐 조정 나와도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21선 타고 우상향 가능하다. JNK 히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서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동국 SNC 자, 동국 SNC를 좀 먼저 볼게요. 어이구야, 시간 왜 잡아놨는데 좀 올라왔네요. 일단 동국 SNC는
지금 매매를 안 하다가 오늘 장 막판에 좀 매매를 하고 종가 전에 이제 다 던졌거든요. 종가 전에 다 던지고 시간 외에 좀 빼줘서 이때 잡은 것 같아요. 이때 이 정도에 잡은 것 같아요. 6시 40분, 4시 40분 정도 잡아놨는데 이제 이 당시에 CS 베어링이 40분 경일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네,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폭발주 받고 내일 한 번 정도 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고요.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제 체시스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이글베도 상승폭 유지하고 있고 마니커 FNG 나쁘지 않고 우진 BNG 현대사료 한일사료 우성사료 관련주들이 일단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슈화가 얼마나 크게 될 건지 그런 점이 이제 내일장 추가 상승의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목들은 체시스가 일단 대장이기 때문에 체시스 위주로, 그리고 대안주로는 마니커 FNG나 마니커가 될 텐데 예전에 굉장히 강했어요. 이쪽 섹터가 굉장히 강한 섹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를 좀 늦게 봐서 매매를 좀 늦게 하고 다 팔아버렸는데 내일 봐서 다시 공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잘 터지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쪽 테마는 쉽게 죽을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슈화가 될 것 같아요. 이슈화가.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최근 장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윙 관점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참 필요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